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게임 개발의 핵심인 생명력과 데미지 시스템을 페이저 JS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체력 변수 관리부터 무적 시간, 하트 UI, 게임 오버, 리스폰까지 완전한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총 8개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생명력 변수 관리. 두 번째, 데미지 처리. 세 번째, 무적 시간 구현. 네 번째, 하트 UI 표시. 다섯 번째, 게임 오버 처리. 마지막으로 리스폰 시스템까지 다루겠습니다. 게임에서 체력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초보 개발자들이 체력을 하나의 변수로만 관리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최대 체력과 현재 체력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 아이템을 먹었을 때 체력이 최대치를 넘어버리는 버그를 방지할 수 있고 보스전 버프나 레벨업 시스템 같은 확장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 클래스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저, 피직스, 아어케이드, 스프라이를 상속받아 물리 엔진과 스프라이트 기능을 함께 사용합니다. 생성자에서 맥스 헬스를 5로 설정하고 커런트 헬스는 맥스 헬스로 초기화합니다. 이전 라이브 플래그로 생존 상태를 추적합니다. 신 레드 이그지스팅과 신 피직스 레드 이그지스팅을 호출해서 신에 등록하면 물리 엔진의 충돌 감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 비율 계산 메서드는 체력바 UI를 구현할 때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Get Health Percentage 메서드는 현재 체력을 최대 체력으로 나눈 값을 반환합니다. 반환값이 1.0이면 풀피 상태, 0.5면 체력이 절반인 상태입니다. 이 값으로 체력바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색상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시각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Get Health Percentage 함수는 단순히 Current Health를 Max Health로 나눈 값을 반환합니다. 사용 예시에서 헬스 레이시오 변수에 이 값을 저장하고 헬스바어의 세트 스케일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력에 따라 체력바의 가로 길이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데미지 처리는 은행 출금과 같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출금을 처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순서가 중요합니다. 게임에서도 먼저 현재 체력을 검증하고 데미지를 적용하고 사망 처리나 무적 시간 같은 후속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체력을 아무 데서나 직접 변경하면 나중에 버그 추적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테이크 데미지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라이브가 펄스이거나 이진 빈서벨이 트루면 데미지를 무시합니다. 맥스를 사용해서 체력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0과 비교합니다. 체력이 0 이하가 되면 이전 라이브를 펄스로 바꾸고 안데스를 호출합니다. 살아있다면 스타어틴 빈서빌러티로 무적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무적 시간은 왜 필요할까요? 적과 충돌했을 때 연속으로 데미지를 받으면 순식간에 게임 오버가 됩니다. 무적 시간은 플레이어에게 반응할 기회를 주고 게임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1초에서 2초 정도의 무적 시간을 부여하고 깜빡임 효과로 무적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알려줍니다. 스타어틴 빈서빌러티 메서드입니다. 이진 빈서벨을 true로 설정하고 투명도를 0.5로 낮춥니다. 페이저의 틴스 레드로 알파 값을 0.3에서 1 사이로 10번 반복하며 깜빡이는 효과를 만듭니다. 도레이션 100은 한 번 깜빡이는데 100m초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안컴플리트 콜백에서 이진 빈서벨을 펄스로 바꾸고 투명도를 원래대로 복원합니다. 하트 UI는 플레이어의 체력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빈 하트와 채워진 하트를 조합하면 현재 체력과 최대 체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체력이 5이고 현재 체력이 3이면 채워진 하트 3개와 빈 하트 2개가 표시됩니다. 플레이어가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게임 경험이 향상됩니다. Create Out UI 함수에서 하어츠 배열을 만들고 맥스 헬스만큼 반복하며 하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50 더하기 i 곱하기 40으로 하트 사이 간격을 40픽셀로 설정합니다.
세트 스크롤 팩터 0은 카메라가 이동해도 UI가 화면 고정 위치에 표시되게 합니다. 업데이터 2i에서는 퍼리치로 각 하트의 텍스처를 현재 체력에 따라 하트풀 또는 하트 엠프티로 변경합니다. 체력이 0이 되면 게임 오버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조작을 비활성화하고 게임 오버 UI를 표시하고 재시작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시 게임 오버 화면을 띄우기보다는 잠시 딜레이를 주어 플레이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데스 메서드에서 세트 틴트로 캐릭터를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벌라서티를 0으로 만들어 움직임을 멈춥니다. 바디 비네이벨을 펄스로 설정해서 충돌 감지를 비활성화합니다. 씬의 타임, 딜레이 콜로 1초 후에 쇼게임 오버 UI를 호출합니다. 쇼게임 오버 UI에서는 화면 중앙에 GAME 오버 텍스트를 빨간색 64픽셀 크기로 표시합니다. 리스폰 시스템은 게임 오버 후 다시 시작할 때 캐릭터를 초기 상태로 복원합니다. 체력을 최대치로 회복하고 위치를 체크포인트나 시작 지점으로 초기화하고 모든 상태 플래그를 리셋합니다. 리스폰 직후에도 잠시 무적 시간을 부여하면 리스폰 위치에 적이 있어도 즉사하지 않습니다. 리스폰 메서드입니다. 커런트 헬스를 맥스 헬스로 복원하고 이전 라이브와 이진 빈서벨 플래그를 초기화합니다. 세트 포지션으로 리스폰 위치를 설정하고 클리어 틴트로 빨간색 틴트를 제거합니다. 바디 위네이벨을 트루로 다시 활성화하고 투명도를 1로 복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우틴 빈서빌러티를 호출해서 리스폰 직후 잠시 무적 상태를 부여합니다. 게임 내 회복 아이템이나 체크포인트에서 체력을 회복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복량을 그냥 더하면 최대 체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력이 4이고 최대 체력이 5인데 3만큼 회복하면 7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메스 민을 사용해서 최대 체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힐 메서드를 보시면 먼저 이전 라이브가 펄스면 회복하지 않습니다. 메스 민을 사용해서 맥스 헬스와 커런트 헬스 더하기 어마운트 중 작은 값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최대 체력을 넘지 않습니다. 회복 이펙트로 튠스 레드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잠시 초록색으로 물들입니다. 유효 트루 옵션으로 색상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실전 팁입니다. 체력 변수는 외부에서 직접 수정하지 마세요. 디스, 커런트 헬스오 이런 식으로 아무 데서나 바꾸면 나중에 체력 변화를 추적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신 테이크 데미지, 힐 같은 전용 메서드를 통해서만 변경하세요. 이렇게 하면 유효성 검사, 이벤트 발생, 변경 이력 추적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게임 캐릭터의 체력 시스템에서 맥스 헬스와 커런트 헬스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 회복 아이템 사용 시 최대치 초과 방지 및 버프 시스템 등 확장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체력을 하나의 변수로만 관리하면 회복 시 최대치를 넘어버리는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스전 버프나 레벨업 시 최대 체력 증가 같은 기능을 구현하려면 두 변수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Get Health Percentage 메서드가 0.5를 반환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주요 활용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0.5는 현재 체력이 최대 체력의 절반이라는 의미이며 체력바 UI 렌더링에 주로 활용됩니다. 이 값으로 체력바의 길이를 조절하면 플레이어에게 현재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체력 시스템 구현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로 본문에서 언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커런트 헬스를 전용 메서드 없이 아무 데서나 직접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력 변화를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유효성 검사나 이벤트 발생 같은 부가 로직을 적용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본문에서 데미지 처리 시스템을 은행 출금 과정에 비유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은행 출금도 잔액 확인, 출금 처리, 영수증 발급이 순서대로 일어나듯이 데미지 처리도 체력 검증,
데미지 적용, 후속 처리가 순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RPG 게임에서 레벨업 시 최대 체력이 100에서 120으로 증가하고 당시 현재 체력이 80이었다면 비율에 맞게 조정했을 때 현재 체력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2번, 96입니다. 이전 상태에서 체력 비율은 80 나누기 100, 즉 0.8입니다. 새로운 최대 체력 120에 이 비율을 곱하면 120 곱하기 0.8은 96이 됩니다. 이렇게 비율을 유지해야 레벨업 전후로 상대적 위험도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플레이어 클래스가 페이저, 피직스, 아어케이드, 스프라이트를 상속받는 구조적 이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체력 관련 로직은 페이저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맥스 헬스, 커런트 헬스, 이전 라이브 같은 변수들은 개발자가 직접 구현하고 관리해야 하는 커스텀 로직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본문이 실전 팁에서 권장하는 체력 변수 관리 방식과 그 이유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체력 변수를 프라이버트하게 관리하고 게터 세터 메서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고 체력 변화를 추적하고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등의 로직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게임에서 체력 시스템 설계 시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포괄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확장성은 체력 회복, 버프, 난이도 조절 등 향후 추가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해야 나중에 기능 추가가 수월합니다. 오늘 생명력과 데미지 시스템의 핵심을 모두 배웠습니다. 맥스 헬스와 커런트 헬스 분리, 데미지 처리의 순차적 로직, 무적 시간, 하트 UI, 게임 오버와 리스폰까지. 이제 여러분만의 게임에 적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